운전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 편안한 영상입니다. 저희 미즈노는 항상 오디오 영상이니까 늘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죠. 자, 리스크 관리가 무엇이냐? 리스크 관리란 무엇이냐? 대한 거를 오늘 한번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한국에서 운전하다가 미국에 온 사람이죠. 20년 전에. 미국에 딱 왔더니 현대차, 기아차가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도나 벤, 요즘도 한국에서 나오나? 이게 아반떼 막 엘란트라 막 소나타 막. 근데 한국에서 출시되는 국내용 소나타보다 엔진의 마력수가 더 센 거예요. 힘이 좋은 거예요. 힘이. 동일한 차인데 미국의 수출용의 현대차는 강판도 더 두껍고 엔진이 파워가 더 있어요. 이유가 뭘까 알아봤더니 평균적으로 이 고속도로 프리웨이에서 달리는 속도가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빨라요. 평균. 자, 저도 이제 제 첫째 녀석이 좀 있으면 자기 차를 가지고 학교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올 때마다 제가 아들을 운전을 시켜보고 옆자리에 딱 탑니다. 학교에서는 운전을 안 하니까 그동안 또 많이 녹슬었을 수도 있지만 이 녀석이 그래도 횟수로 2년 되니까 이제 운전에 어떤 습관이 있는가.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팀장의 고민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쯤 되면 이제 차를 가지고 가게 해줘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가 드라이빙 온 프리웨이 해가지고 이렇게 구글에 쳤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미국의 프리웨이의 모습인데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여기 콘크리트. 이게 워낙 뜨겁고 그렇기 때문에. 자, 운전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운전을 잘하는 것이 주식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운전을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운전을 잘하는 것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잖아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 속도를 잘 지키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딱 한 문장으로 운전을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저는 방어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을 한다고 봐요. 그럼 방어 운전이란 무엇이냐? 누구나 우리는 운전을 할 때 앞을 보고 운전을 하죠. 그렇죠? 방어 운전이란 뭐냐면 돌발 상황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운전 실력. 오케이. 미국에는 워낙 큰 트럭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터미네이터 트럭들이. 그렇죠? 우리 라니는 차 타고 다니다 이런 트럭 보면 막 짖어요. 특히 막 이렇게 돌아가는 막 컨테이너 시멘트 트럭 보면 막 짖어요. 머리 좋아. 자, 조그만 세단 승용차 딱 보니까 미니 쿠퍼 같지 얘네는. 조그만 차가 이 트럭 뒤에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트럭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죠. 이 큰 트럭 뒤에서 만약에 바삭 따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야가 가려지죠. 빵점이에요. 빵점이에요. 그러면 이 트럭이 급정거할 때 들이받죠. 보통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왼쪽, 오른쪽, 뒤, 심지어 이게 기사라고 하면 앞에 차까지 봐요. 앞에 차까지. 그래서 보통 여기서 급정거를 하거나 뭐 할 때 이 차가 하도 그 옆에서 피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연쇄 충돌을 빵빵빵빵빵 하는 연쇄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안개가 자욱한 한계령을 넘어갈 때나 이럴 때는 쉽지가 않죠. 비 오는 날이나 이렇게. 그렇죠?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이 안전운전에 대한 그 팁을 한번 제가 교육받은 적이 있었는데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두고 그거를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라는 얘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이제 발음이 이렇게 안 되지? car distance라 그러죠. 차 간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달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보면 이런 이 사진처럼 이렇게 널찍이 떠서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이건 지금 트래픽이 심한 상황인데 보통 이런 상황일 때 보면은
차 한 대 정도가 들어갈 공간을 펼쳐놓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끼어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과 막상 운전할 때 배운 것과 실제 해보면 그 안에 이 현실과 이런 사이에 갭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초창기 때 저도 초보 운전 시절 때 뭘 했냐면은 항상 왼쪽에 룸이 있는가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특히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막 도로가 몇 차선이지만 한국은 사실 뭐 경부고속도로 빼고는 이게 도로가 많지 않잖아요. 올림픽 도로,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 그렇죠. 강변북로 아직도 있나요? 있겠지. 예. 그래서 혹시라도 앞에 차가 딱 급정거하면 항상 뒤에 있는 차들을 주시하고 내 옆 차선 뒤가 차가 없으면 앞에서 딱 급정거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돌아서 들이받으니까 제가 그때 기아 프라이드였거든요. 신속하게 뿅 이렇게 뿅 핸들을 꺾어서 옆 차선으로 확 해서 서라. 제가 운전하면서 이런 경우가 한 5번 정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여기 미국에서 말고.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운전할 때마다 제 옆 차선에 뒤에 차가 있나 없는가를 항상 주시하면서 운전을 했고, 진짜 앞차가 끽 하고 멈춰섰을 때 그냥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들이받았겠지만 옆으로 슉 핸들 꺼서 이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띡 서가지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한 5번 정도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레인 체인지를 보통 하잖아요. 이렇게 레인 체인지. 근데 언제 사고가 많이 나냐면 이렇게 파란색 차가 그리면서 한번 할까? 얘도 레인 체인지 하고 여기 있는 차도 레인 체인지에서 요 빨간 차 있는 사이 이게 여기 뭐 이 색깔이 좀 안 나오니까 요거를 파란 걸로 오케이 이렇게 하죠. 오케이. 자, 얘도 레인 체인지에서 여기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얘도 레인 체인지에서 여기로 들어오려고 그럴 때 보통은 건너 있으니까 여기를 들어올 때 얘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를 못 보게 되면 여기 들어오면서 꽝 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안전운전을 한다고 하는 거는 뭐죠? 레인 체인지를 할 때 옆에 있는 차선의 차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시야가 가려지는 큰 트럭 뒤에서 가면은 그거는 무슨 운전? 병아리 운전. 그렇죠? 운전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돌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 말고도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중앙 분리대가 있는데 이게 건너편에 있는 차들이 치고 넘어올 수만큼 약한 곳이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에 바싹 붙어서 운전할 필요가 없는 거고, 반대인 경우에는 이게 만약 굉장히 큰 중앙 분리대가 있다고 한다면 싱싱싱싱 달릴 때, 특히 LA에서 뭐 얼바인 내려오는 밤 같은 경우는 뭐 차들 겁나게 빨리 달리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한쪽 차선에 붙어서 오는 것이 양쪽 커버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전 팁이 있잖아요. 뭐 안개가 잔뜩 끼어 있거나 뭐 시야가 잘 안 보이거나 빗길 같은 경우는 앞에 가는 차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특히 밤이나 새벽 같은 경우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죠? 운전을 정말 못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80마일로 달리는 도로가 있는데 차들이 딱 100마일로 달립시다. 근데 그때 혼자 80마일로 달리면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옆에 가는 차들과 어느 정도의 속도를 맞춰서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인 운전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 배운 것과 실전 운전에서 참 많이 다르죠. 이렇게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기 얼바인에서 이제 LA 한인타운까지 보면 넉넉 잡고 한 1시간 반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트래픽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근데 누군가 저에게 트래픽 없는 새벽 시간에 자, 얼바인에서 LA 한인타운까지 20분 만에 가면 뭐 너에게 뭔가를 줄게라든지 뭐 내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급하게 운전해 줄 수 있냐 그런다면, 만약에 제가 우버 기사라고 했을 때 전 당연히 노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 반 갈 수 있는 거리를 20분 만에 가야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밟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사고 날 확률이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더 높죠. 당연히 더 높죠. 자, 이게 주식으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네, 굉장히 리스키한 종목들이 있어요. 레버리지 종목들, 뭐 TQSQ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뭐 그다음에 페니 주식들 다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들만을 주식을 계속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손실 난 사람들이 한 방에 만회하려고 점점 리스크한 종목들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코인 뭐 이런 거 하다가 점점 하다가 이제 선물 옵션 하다가 이제 홀라당 말아먹고 이제 인생 쫑 나잖아요. 반대로 오늘 예를 들어 홈디포가 빠졌다는 겁니다. 실적이 미스가 나서. 하지만 빠지지만 점점 매수세가 들어와서
마치 홈디포가 어닝 미스가 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매수가 들어서 결국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양봉 캔들이 나오고 한번 볼까요? 오늘 지금 컴퓨터가 약간 좀 맛이 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홈디포의 티커는 HD. 예, 마이너스 2.15 약간 밀렸네요. 아까는 제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했지만 밑에서부터 꼬리가 달린 도치 캔들로 마무리가 됐지만 오늘 프리장에서 홈디포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변함없이 매수가 들어오는. 근데 홈디포 같은 경우는 정말 공룡 주식이거든요. 늦어요. 늦다고 잘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도 잘 안 빠지고. 그러니까 저런 안정적인 종목만을 또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그분들 눈에 비친 나스닥 뭐 소형주 중심에 투자를 한 사람들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운전과 똑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없이 영상에서 강조드린 거지만 운전은 뭐다? 습관이다. 처음 시작한 운전대를 잡을 때부터 1, 2년 안에 운전 습관이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 그의 평생의 운전의 결정이 되는데요. 운전 습관이 더럽게 든 인간들 있죠.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차에다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냥 산만하다든지 그냥 운전은 습관이에요. 습관. 안정적으로. 저도 조금 몇 가지 고치는 운전 습관들이 있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늘 레이싱 과속만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친구 막 끼어들리기 전문 픽픽픽픽픽픽. 그러면 이런 아이가 사고 날 확률은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보다 사고 날 확률이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지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물타기를 생활화하시는 분들이 있어. 물 타서 빠져나왔다 이거지.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은요, 물 타다가 골로 가죠. 왜? 어느 날 못 빠져나오거든요. 페니 주식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너머로 세력들과의 심리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통찰력과 해석력과 강인한 멘탈이 필요로 하다. 다 다르거든요, 접근이. 근데 그게 모르고 무모하게 조금 차트 좀 볼 줄 안다고 그냥 접어 들어갔다가는 박살 나는 거. 운전으로 말하면 과속인 거죠. 과속인 거죠. 여러분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이런 트래픽 시간에 걸리거나 그렇죠? 뭐 한국 같죠 여기는 이렇게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한국인지 아느냐고요? 차들이 똑같잖아요. 다 현대기아.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트래픽이 이렇게 걸리는 시간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어떻게 뚫고 갈 수 있겠어요? 오토바이 빼고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식을 아무리 잘해도 시장이 요즘처럼 우리에게 먹거리를 던져주지 않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히 그 갓길로 갔다가 폴리스한테 잡혀 폴리스 여기 서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똑같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절박하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문을 열어줄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농부처럼.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 왜냐? 날려먹었거든. 과거에 지금 삭제당한 경우가 많거든. 그 조급함이 밑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 빨리 만회하고 싶거든. 그런데 벌써부터 그렇게 되면 벌써부터 거기서부터 지는 거예요. 벌써부터 거기서부터. 제가 지금 계속 포모만 극복해도 우리는 성공한다 시리즈를 어저께까지 지금 3편의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주노 가족분들을 보니까 그것만 극복해도 돼요. 근데 그게 극복이 잘 안 돼.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포모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인데 충분히 극복이 가능해야 거고 극복을 해야 돼.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골프로 말하면 헤드업이야. 헤드업. 고개를 계속 쳐들었는데 어떻게 골프를 잘 쳐요? 헤드업. 달리기를 못하는 선수가 어떻게 축구 선수를 하죠? 공이 무서운 선수가 어떻게 야구를 하죠? 뭐 예를 다 들어. 물에 안 뜨고 폭폭 가라앉는 선수가 어떻게 수영을 하죠? 권투 선수가 뭐부터 배운다 그랬죠? 맞을 때 눈을 뜨고 맞는 것부터 배운다 그러잖아요. 왜? 본능적으로 주먹에 날라오면 눈을 감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포모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될 기관들, 세력들은 모두 다 AI가 매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포모 감정이 없고요. 두려움의 감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슈퍼개미들, 그들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지 한계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어떤 공통점? 기계적 매매를 한다는 거죠. 기계적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손절이 무섭지 않고 손절이 생활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부담 없이 듣는 영상이었죠.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운전하시면 들으시는 분들 모쪼록 제가 끊임없이 책 읽어주는 미주노를 읽어드리고 계속 반복되는 영상 1000만의 조회수 기록하고 끊임없이 3000개가 넘는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이야기, 어찌 보면 한 가지 주제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건 바로 주린이들이, 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주저주저 떠들었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은 성실하게 여러분들 곁을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